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와 베트남에 대한 우리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와 베트남 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무디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분 간의 그런 사이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인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정상의 그런 신뢰와 애정의 그런 관계를 양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재부와 안행부에 여기 김부겸 전 장관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외 안전여행 국민예교 앱 관련 지정한 거 보셨죠? 네. 그 이제 수정을 했습니까? 예, 수정했습니다. 근데 수정이 돼도 도대체 이런 실수가 왜 발생했을까? 이게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저는 외교부에서 단순히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넘어서 오키노 시마네 정이라고 아예 행정구역까지 써서 이렇게 오기를 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좀 이거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외교부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상당히 아픈 실수인데,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까? 자체 네,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예, 점검을 해보고 책임이 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앱 서비스 계실 때 또 네. 10월 초에 네. 예, 본부 또 제외공간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정보 오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의원님 지적하셨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게 그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독도 표시인데,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독도 다케시마가 이렇게 겹쳐서 표시가 되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즉각 시정을 네. 했습니다. 기술적인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책임을 네. 물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9월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이 오류가 발견 안 된 것은 참 유감이고요. 이건 저희 방해 보좌관이 이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미 연합 훈련 때 말이죠. 지난 8월에 한미 연합수 지휘소 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의 지휘를 겸함체 훈련을 실시를 했고,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된 주한미군사가 7월 11일 날 공개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 영문판 한글판 보셨죠? 예. 영문판은 Additionally UNC continue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이라고 되어 있는데, through Japan을 일본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한글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일본군의 이런 한반도 진입 근거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안 고치고 있죠, 아직까지? 예, 오역으로 지적이 되어서 고쳐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수정-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다운 받아보니까 주한미군 거기 전략 다이제스트 그대로 아직 안 고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 됐으면 즉각 좀 해달라 그러세요. 이런 걸 빨리빨리 좀 해줘야죠. 후쿠시마 이번에 방사능 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한 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근 지역에까지 이걸 좀 확대해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폐기물이 다 바다 아래로 쓸려갔는데, 이에 걸맞게 한번 이 엄격한 수산물 수입에 좀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관계 부처, 특히 네. 해수부 또 원안위와 함께 협의를 해볼 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저는 우리 외교부의 해외 공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여러 가지 외교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 화폐 $100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선물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김영란법 발의 이후로 5분의 1까지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선물을 안 받는다는 뜻인지 좀 그렇고요. 2015년 100불 이상 선물 신고 내용 보면 롤렉스 시계가 24개가 돼 있는데 이 시계들은 다 외교부에 보관돼 있습니까? 예. 지금 김영란법 위반 관련 징계 현황이 딱 2건인데 2건 다 특임 공관장을 대상으로 2건이 돼서 다 해임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직원들이 반대하는 특임 공관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외교부 중심에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서 배타적 성격들이 있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베트남 그 김도현 전 대사 문제를 제기했던 박남기 그 행자관을 이번에 저희 공관에 가서 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남기 행정관은 우리 김도현 전 대사가 아주 의욕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박남기 행정관한테 김도현 대사가 여러 가지 그 한국학교 증설을 통한 자녀교육 문제가 커서 한인국제학교 증설 및 예산 획득에 대한 업무를 좀 담당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양석 그 의원님 조금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국정감사한테 제가 질문하기를 우리 박남기 창성관이 이사회에 잘 참석하고 있느냐. 이분이 지금 그 한국인 학교의 그 이사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좀 참석하고 그동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참석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몇 번 결석했냐 그랬. 3번 정도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정도로 참석을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아까 이 박남기 이 참석안에 대해서 위중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간사회의 때 이해란 증인 고발건과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교부 자체도 이 박남기 행자관의 이러한 그 직무 혜택 또 이런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보겠습니다. 또 김영근 그 중국 무한 총영 사건 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이 공관장 그 방 안과 문 앞에다가 CCTV를 녹음 기능을 시켜놓고 화장실 앞에까지 다 CCTV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공관장의 프라이버시를 전부 감시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고발해서 그 특임 공관장을 해임시키는데 악용한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그 감사를 통한 결과로서 그 징계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당연히 밑에 사람들이 장관님한테 다 절차에 따라 했다고 보고할 텐데 이 관료 구조라는 게 그 개인 관료의 문제를 넘어서 저도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실국장들 보고만 듣다가 절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다 그럴듯하게 그냥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옵니다. 그것만 보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의원님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예, 그 공관장의 비위에 대한 감사 기능은 외교부의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감사관실은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외교부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있고 그 기능에 있어서 다른 실국에서부터의 그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이 장관으로서 제가 원칙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관실의 감사관도 외교부 출신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주로 감사원에서 커리어를 다진 그런 전문가들이 감사관실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임 공관장과 그 청탁법 그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공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기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 공관에서 사전 숙지도 하고 예행 연습까지도 하는 공간도 있을 정도로 그 공간 그 외교부 커리어 출신의 그 공관장들은 준비를 많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임 공관장들께서는 그런 그 준비가 아마 덜 된 상황에서 이 임무를 맡으면서 그 숙지가 덜 된 상황에서 그런 법 위반 사항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서 그 공관 부임 교육에 그 특임 공관장들을 위한 별도의 그 세션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교육과 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